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연인 17회 예고편에 이혼을 한 길채가 조선으로 돌아온 장현과 연애를 하며 활짝 웃는 표정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홍시루떡이 먹고 싶다는 걸 보니 왠지 길채가 장현의 아이를 임신했나 싶기도 한데 그런 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드디어 장현과 길채가 떳떳하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게 중요하겠죠. 길채 성격에 구원무에게 이혼을 당하니 많이 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거라곤 이렇게 사이다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길채는 구원무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장현과 키스도 못했는데 구원무는 그새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임신까지 시켰더라고요. 우리 길채가 구원무에게 소리를 지르며 감정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지 않고 서늘하고 담담하게 이혼을 요구해서 참 좋았습니다. 청에서 오랑캐들에게 어떤 일을 당했던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 그런 일로 이혼을 요구했다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장현에게 마음을 줬기에 그게 미안해서 내가 이혼을 해주는 것이다. 와, 이런 사이다가 또 어디 있죠? 구질구질하게 시간 끌지 않고 길채가 울지 않고 완전 깔끔해서 딱 좋았던 것 같아요. 17회 예고편을 보니 이혼을 한 길채는 청에서 험한 일을 당하고 온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장현이 부탁했듯 심양에서 겪은 고초 따위는 다 잊고 예전의 능군리의 유길채처럼 요란하고 씩씩하게 길채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44년 청나라는 명나라가 멸망하며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소현세자의 영구 귀국을 허락합니다. 1637년에 심양에 간 소현세자는 1645년 2월 18일 조선으로 귀국하는데요. 그리고 길채는 함께 돌아온 장현을 먼저 찾아갔죠.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귀국한 후 2개월 만에 사망해요. 그리고 소현세자가 죽은 후 1년 만에 인조는 며느리인 강빈에게 사약을 내리고 소현세자와 세자빈의 측근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그렇기에 이제 1회 오프닝에서 소현세자와 세자빈을 도왔던 장현이 인조가 보낸 자들에 의해 쫓기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제가 연인 16회를 보고 나서야 1회 오프닝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말았어요. 장현이 1대 1000을 해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16회에 나왔거든요. 장현이 절대 죽지 않고 길채와 행복하게 살게 되는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톱파보고 일단 16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장현과 길채의 감정선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각하가 조선의 포로들을 갖고 협박하자 장현은 조선인 포로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원하는 길채를 떠나 보냈습니다. 장현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포로들을 조선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들떠있던 포로들을 놓을 수 없었어요. 한편 길채는 장현이 꽤 독한 말로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섭섭해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장현이 어째서 자신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려 하는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장현이 입 밖으로 내는 그 말들이 장현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장현이 길채에게 너에게 질렸다. 서방까지 있는 여인이 염치라는 걸 모르냐라는 모진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말 못할, 날 밀어내야 하는 이유가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채는 장현이 자신이 조선에 돌아가길 원한다는 그 사실 하나에만 집중했고 장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 기꺼이 선택합니다. 세자빈이 길채에게 세자저하가 보위에 오르면 반드시 원손을 구해준 은혜를 갚겠다고 했을 때 길채는 이미 크게 받았다며 이곳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보낸 시절이 소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 대사의 속뜻은 딸린 가족들 생각은 버리고 장현을 돌보며 장현을 온전히 차지하고 장현과 함께한 시간이 길채 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길채가 장현의 모진 말들을 듣고 오해하지 않았기에 17회 예고에서 길채는 조선에 돌아온 장현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장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리라는 믿음이 있고 자신도 장현에 대한 마음을 이제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현과 길채가 행복한 순간은 고작 2개월에서 1년 정도였어요. 바로 찌질이 인조 때문인데요. 인조는 도르고니 소현세자를 예뻐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세자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거라 생각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현세자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차기 국왕 후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실제로 1639년 7월 2일 인조실록에는 궁궐에 청에서 인조를 몰아내고 소현세자를 보위에 올릴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조는 1645년 2월 18일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귀국하자 긴 인질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어떠한 환영식이나 연회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국 2개월 만인 1645년 4월 24일 소현세자가 사망하죠. 소현세자의 죽음은 의문점이 많았는데요. 인조의 이쁨을 듬뿍 받았던 조씨가 인조의 의도를 간파하고 어이였던 이영에게 사주하여 독살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가 죽은 후 인조가 보인 행태는 자식을 잃은 아비가 아닌 정적을 제거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소현세자의 공식 장례식을 대폭 축소했고 상복을 입는 기간도 1년에서 7일로 줄여버렸죠. 이후 길채가 강화도에서 구해준 그 세손 소현세자의 아들 경성군을 후계자로 책봉하지 않고 소현세자의 동생이자 청나라의 볼모로 함께 끌려갔던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에 강빈은 세자가 죽으면 세손이 그 뒤를 잇는다는 법을 어긴 인조에게 강렬히 저항했고 그 후 인조의 데스노트에 적히게 되죠. 소현세자가 죽은 이듬해 1646년 1월 3일 인조의 수라상에 오른 전복구이에서 독이 발견되자 인조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강씨가 독을 넣었다며 2월 12일 세자빈 회초를 지시하였고 3월 15일 강빈에게 사약을 내려 죽였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 역사상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인 최초의 참극이었는데요. 인조는 강빈의 남자 형제 4명을 모조리 죽이고 70이 넘은 강빈의 친정어머니를 처형했고 이미 사망한 강빈의 아버지 강석기는 무덤에서 꺼내어 부관 참시까지 하였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들 3명은 제주도로 유배 보냈고요. 인조는 비적통인 복림대군을 적통으로 만들어 왕위 계승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적통인 혈통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한 건데요. 연인 1회에서 장현이 바닷가에서 일대천으로 싸울 위기에 놓였던 순간은 인조가 후한을 없애기 위해 소현세자 일가를 제거하면서 채측근이었던 장현을 죽이려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바닷가에서 장현을 향해 다가오던 이들은 일반 백성들 같아 보였습니다. 아마 장현에게 현상금이 걸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안에 심양에서 장현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장현은 난간에서 떨어지려 하는 각하를 잡아 죽이고 싶은 각하를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긴 남일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알고 있잖아요. 장현이 누구보다 남일에 관심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요. 장현은 포로들에게 속 한 값을 빌려주며 효력이 없어 보이는 차용증 하나만을 받아 구자미 속을 터지게 만들었는데요. 빌린 사람은 갚겠다는 의지가 있을 수 있으나 빌려준 사람은 받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처사였죠. 각하는 조선이 벌인 포로를 장현 혼자 신경 쓰는 것에 대해 하찮고 불쌍한 것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짓이며 그 어줍지 않은 동정심이 언젠가 내 발목을 잡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장현이 포로들에게 줬던 마음이 장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장현을 구하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떨어지는 사람을 잡아주던 사내가 자신이 떨어질 때 아무도 그를 돕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작가님이 쓰실 리가 없잖아요. 1회 오프닝에서 장현을 잡으려고 하던 무리들 중 장현에게 속한 값을 빌려 조선으로 돌아온 포로들이 있을 테고 장현의 얼굴을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몰랐다가 실제로 본 후 장현을 잡아 현상금을 받으려던 이들이 장현이 잡히지 않도록 돕는 이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길채가 조선에서 도망친 포로 남자아이를 구해주자 그 할아버지가 길채를 도왔었습니다. 은혜를 갚았죠. 그리고 이제는 장현이 베풀었던 은혜를 돌려받을 겁니다. 장현이 그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길채와 함께 도망을 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장현을 잡으려던 사람들은 장현이 바닷가에서 도망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으며 실신이 바다에 휩쓸려갔다. 뭐 이렇게 보고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현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표현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량음은 장현의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 길채 대신 그곳에 갇혀 미친 척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